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라이브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꿀팁 전도사 1 채용팀 박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전도사 2 채용팀 조영기입니다. 태정님, 어플라이드에서 대규모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라는 핫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던데 시청자분들께 채용 정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플라이드는 보통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공개 채용 서류 접수가 지난 18일 시작되어 다가오는 31일 일요일 23시에 마감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집 직후는 인스톨레이션 팀, 필드 서비스 팀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신입과 경력, 그리고 프로세스 서포트 엔지니어 신입과 경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안내 감사합니다. 태정님께서 신입 채용을 담당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채용 규모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특별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해서만 세 자릿수 규모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채용에서는 지원자분들의 역량을 좀 더 다각도로 면밀하게 확인하고자 면접 불합격자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자릿수요? 역대급 채용 규모란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6개월 유예 기간까지 없다면 어플라이드 입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께선 놓치기 어려운 기회일 것 같습니다. 31일이면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원자분들께서 서둘러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제가 지원자라면 채용 절차나 회사 생활 같은 어플라이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채용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 특별 패널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유익한 정보들을 대방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재직자분들의 자소서 꿀팁과 생생한 면접 후기, 회사 생활, 팩트체크, 밸런스 게임,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들을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는 라이브 Q&A까지 1시간을 알차게 달려볼 예정입니다. 네, 또 중간중간 시청자 퀴즈를 통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어플라이드 라이브 채널 얼음! 그럼 네. 본격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플라이드에 숨어 살던 진주 같은 엔지니어 세 분을 소개하며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엣지 인스톨레이션 팀 커스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시는 지연님, 엣지 필드 서비스 팀 커스터머 엔지니어 주성님, 에피탁시 공정 프로세스 서포트 엔지니어 지민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어플라이드 엔지니어 분들을 대표하여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민님께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유튜버가 적성에 맞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긴장되지만 참석하신 어플라이드 예비 후배 엔지니어분들에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는 꿀팁 전도 PSE가 되어보겠습니다. 네, C의 꿀팁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네, 인싸 패널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 오늘 계획되어 있는 1시간 동안 아주 재미지게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채용 설명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플라이드 선배 엔지니어 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업무 맛보기. 먼저 인스톨레이션 팀 대표주자 지연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플라이드 인스톨레이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지현입니다. 저는 저희 어플라이드의 장비를 고객사에 설치하고 또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는 것과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스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까지 해결하신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소프트웨어적 업무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한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안에는 많은 서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버들 간에 통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장비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 등에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저희가 다루는 소프트웨어적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비 운용 프로그램까지 핸들링 하신다니 인스톨레이션 팀에서 담당하는 일의 범위가 정말 넓은 것 같아요. 또 설비 한 대를 인스톨하는 데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지연님께서는 엣지 공정 장비 인스톨을 담당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엣지 공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식각 공정은 쉽게 말해서 포토 공정에서 그린 회로의 밑그림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식각 공정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플라이드 엣지 장비도 다양한데요. 저는 보통 옥사이드 층을 제거하는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어플라이드의 다양한 엣지 장비 중 옥사이드층 에칭 장비를 담당하시는군요. 고객 입장에서 지원님처럼 우수한 엔지니어에게 인스톨을 맡기면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인스톨 후 장비 메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필드 서비스 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주성님께서 후배 엔지니어 분들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드 서비스 팀 임주성입니다. 태정님이 말한 것처럼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메인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설비를 개조,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메인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처음 취업 준비할 때 생소했던 단어인데요. 메인트란 설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을 해결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유지 보수하는 작업들을 통칭한 것이 메인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한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설비에 하드웨어 결함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문제가 되는 파트를 교체하거나 리페어하는 등 그런 업무를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설비 한 대에도 정말 다양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연님과 아무래도 같은 엣지 프로덕이셔서 오늘 인스톨부터 메인트까지 CE분들의 전체 업무 흐름을 마스터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 관점에서 바라본 엣지 프로덕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고 싶으신 내용 있을까요? 추가 설명이요? 엣지는 여러 공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있는데요. 앞서 지연님이 얘기한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폴리, 그리고 메탈층을 에칭하는 장비들도 다루고 있어요. 웨이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가공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모든 공정이 중요하지만 엣지는 웨이퍼 생산에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옥사이드 외에도 폴리, 메탈층을 에칭하는 장비도 있었군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플라이드의 또 다른 양대 산맥이죠. 마지막으로 공정 엔지니어를 대표해서 지민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피팀 PSE 직무를 맡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PSE는 프로세스 서포트 엔지니어의 줄임말로 공정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고객사에 들어간 우리 장비들의 공정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고요. 장비를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정확한 공정값이 나오도록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미세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공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고객 본사와 협업해서 공정 개발 프로젝트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니즈에 맞춰서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드 장비 공정을 최적화하고 또 개선하는 업무를 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에피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특정한 격자 구조를 가진 웨이퍼 위에 싱글 크리스탈 레이어를 증착시키는 공정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증착이라고만 할 수 없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트랜지스터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을 통해 정기적 특성이 향상된 실리콘 화학물을 증착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이 향상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는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정을 담당하시는 만큼 우리 지민님의 역량 또한 한층 고도화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채용 준비 꿀팁이란 주제로 라이브 설명회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어플라이드 입사 준비를 하셨을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채용 전형별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플라이드 입사의 첫 번째 관문이죠. 서류 전형 합격을 위한 패널분들의 꿀팁 무엇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주성님,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고 아무래도 처음 입사 서류를 작성하셨을 때가 많이 생각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첫 관문을 합격하기 위한 주성님만의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제가 1번 문항에 대해 기가 막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부분의 반도체 공정에서 어플라이드사의 장비가 쓰이고 있는데 타 경쟁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타 장비사들에 통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직 어플라이드만을 위한 내용을 적는 것이 이 문항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왜 어플라이드인지 어플라이드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이야기를 이력서에 녹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성님, 혹시 또 다른 꿀팁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잘 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만의 경험과 강점을 녹인다면 눈에 띄는 매력적인 이력서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성님. 주성님의 꿀팁으로 많은 지원자께서 서류 전형 합격의 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PSE 신입 엔지니어 분들은 CE 엔지니어 분들과는 다른 문항들로 첫 관문을 맞이하셨는데 지민님께서는 혹시 어떤 팁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 문항에 대해 꿀팁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회사에 합격해서 입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를 시작해서도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사나 석사 시절에 경험한 내용들을 쓰실 텐데 본인의 앞으로의 포부와 연관지어 잘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앞으로의 커리어 패스, 즉 방향을 설정하고 중심을 잡아 이력서를 작성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주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PSE 자기소개서에서도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직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잘 녹이느냐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공통적인 키포인트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한 후배님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관문은 채용 전형의 꽃이란 단어가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면접 전형. 많은 지원자분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이 순간을 우리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셨을지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지민님께서 라이브 시작 전에도 영어 질문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영어 질문은 혹시 바쁜 시기에는 해외 출장이 많을 수 있는데 괜찮을지 묻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중국 본사 등 여러 해외 사이트에 장비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여러 번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고 답변 드렸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많이 줄고 교육도 갈 수 없어 아쉽지만 곧 풀려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의 모습이 돋보이는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한국말로 답하기도 어려웠을 질문인데 영어로 대답까지 하시니까 정말 대단한 인재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긴장하면 준비한 대답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기 마련이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그 시간들이 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 빠르게 면접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면접관님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 주셔서 그 도움도 컸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면접을 진행하며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후보자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 졸였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꼭 이번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분들께서는 꼭 이 방송 보시고 용기를 얻어 떨지 않고 준비한 멘트 모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정님, 저희도 지원자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면접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원님의 면접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선풍기가 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루트 코즈가 어떤 게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선풍기가 켜지지 않는 상황이요? 질문부터 벌써 예사롭지가 않은데 지연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그때는 굉장히 당황해서 단순히 합선이 되었거나 전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정답을 바라신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것 같아요. 네, CE 업무는 업무 특성상 하드웨어 측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일이 주를 이루다 보니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본인의 경험담을 면접 전에 준비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 외에도 지연님의 면접 준비 노하우도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이라 굉장히 식상한 답변 같지만 저는 아무래도 엣지 부서 면접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엣지 공정 과정에 대해 제가 좀 부족한 지식을 더 공부를 했고요. 또 어플라이드 엣지 장비는 어떤 게 있을지, 또 인스톨레이션 팀의 업무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했어요. 또 물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어플라이드 장비까지 숙지하고 면접에 임한다면 어떤 면접관님이 보시더라도 채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 꿀팁을 통해 면접 전형까지 합격하셨나요? 그렇다면 어플라이드 입사까지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시험, 영어 테스트에 대해 오늘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랑 눈이 마주친 주성님, 영어 테스트 어떻게 통과하셨나요? 제가 경험해본 영어 테스트는 토익 리딩과 토스 위주로 공부하시면 무사히 통과하실 것 같아요. 영어 테스트가 독해, 문법, 듣기, 말하기로 나뉘어져 있으니 토익과 토스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수준은 토익과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토익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스피킹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대답만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높은 경쟁률을 뚫고 2차 면접까지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주성님 말씀하신 대로 편한 마음으로 응시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우리 지연님께서는 영어 테스트 어떠셨어요? 저는 주성 대리님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시험을 치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당황하셨어요? 많이들 공부하시는 오픽, 토스, 토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위주라면 어플라이드의 영어 테스트는 좀 더 비즈니스 영어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성님이랑 지연님 의견을 종합하면 토익, 토스 공부를 메인으로 하며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공부도 병행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님, 지연님 꿀팁 감사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플라이드에 입사한 패널분들과 얘기하다 보니 문득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학업적으로나 스펙적으로 정말 아쉬움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해보고 싶은 공부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지민님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아쉬움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된다면 기초과학에 대한 공부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과학이요. 말씀을 조금 더듬으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제 생각에 회사에서 접하는 고도화된 기술은 이미 많이 앞으로 나아가 있어요. 앞으로도 더 직접화될 것이고요. 고객이 어떠한 공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하는 일은 사무실에 돌아와서 그것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열심히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면 기초과학의 심도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 나올 때가 종종 있는데 밀린 업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데 그래도 제가 원리를 이해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업무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과학 지식이 있다면 PSA 신입분들께서는 좀 업무 수행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혹시 지연님께서는 학생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부분 공부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학부 시절에 배우는 전공 지식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과정이나 아니면 장비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을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에 적용되는 메커니즘이라 어떤 공부를 하면 될지 좀 더 상세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요즘은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한 동영상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 공정 실습과 같이 직접 실제로 보기 힘든 반도체 장비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직무를 이해하시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훗날 입사 후에 업무의 숙달도 빠르실 거고요. 네, 지연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론과 실습 경험까지 두루두루 갖춘다면 CE 직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어플라이드의 채용 모든 전형을 한번 경험해 보셨는데요. 지원자분들께 피와 살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널분들께서 채용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꿀팁들을 대방출해 주셨는데요. 취업도 중요하지만 실제 입사 후에 회사 생활이 어떨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입사 후 C, PSE 업무는 어떠할지, 외국계 기업의 분위기는 어떨지, 또 회사 생활을 주제로 한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패널분들의 생생한 회사 생활도 들으시고 취업 후 어플라이드에서의 커리어를 상상해 보실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분들의 회사 생활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님의 출근 후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제 하루 일과요? 저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24시간 가동되는 설비를 먼저 파악해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자세하게 이슈를 분석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요. 팹에 직접 들어가서 장비 상태 및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준비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트러블 슈팅을 진행합니다.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담당하는 장비의 이슈 체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준비된 솔루션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이슈를 해결했던 경험을 쌓으면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작업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부서원들에게도 공유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하기 힘든 이슈가 생기면 본사 엔지니어에게 기술적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장비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알아야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PSE도 빠질 수 없겠죠? 지민님, 혹시 공정 엔지니어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네, 일단 저는 출근하면 커피부터 한 잔 내리고요. 네, 역시 업무의 시작에는 카페인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PS의 경우에도 출근 후 제가 담당하는 라인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요. 추가로 고객 요청 사항이 있었는지 체크해요. 그리고 신규 설비가 들어간 시즌에는 하루 일과의 많은 시간을 고객사에 들어가서 셋업을 진행하는데요. 인스톨 엔지니어 분들이 설비를 셋업해 주시면 저희는 가서 캘리브레이션 및 기본적인 테스트에 필요한 레시피 세팅을 진행하고요. 며칠에 걸쳐서 공정 아웃풋, 그러니까 설비에서 보여주는 값이 안정적인지 점검합니다. 이런 과정이 신규 장비가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에요. 양산뿐만 아니라 연구소 고객도 같이 서포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연구소 고객과는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요? 네, 연구소 고객과는 주로 공정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고객과 만나서 미팅을 진행하면서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고 고객의 니즈를 듣고 본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주기적으로 고객, 어플라이드 본사, 그리고 저희 PSA들 이렇게 3자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E와 PSE 두 분의 하루 일과를 들어봤는데요. 모처럼 세 분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기회니까 혹시 이 질문 어떨까요? 저도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서로 협업 어떻게 하시는지 맞나요? 영기님 완전 제 생각을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케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I팀 C 지연님께서는 필드 서비스 팀 그리고 PSE와 어떻게 협업하고 계시나요? I팀의 경우는 셋업이 필요한 사이트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사이트를 관리하시는 필드 서비스 팀 분들에게 아무래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셋업에 필요한 툴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웨이퍼의 트렌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하드웨어적 이슈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공정 엔지니어 분들에게 협업을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지역을 서포트하는 I팀의 경우 인스톨 업무 시에 해당 지역의 필드 서비스 팀과 또 PSE 담당자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IC와 C 그리고 PSE 모두 결론적으로는 한 공정의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서로의 이슈와 해결 방안들을 공유하고 협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이제 원팀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원팀이라니 너무 좋은 표현 같습니다. 역시 서로 도움이 없다면 또 업무를 잘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공정 엔지니어 지민님의 얘기도 빠뜨릴 수 없겠죠? 네,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PSE에게 CE분들과의 협업은 필요를 넘어서 필수인 것 같아요. 팀별로 비슷하시겠지만 제가 일하는 에피장부의 경우에도 공정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하드웨어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입사 초반에 설비 교육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아, 공정 엔지니어도 하드웨어, 설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군요. 네, 맞아요. 협업에 대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구소 고객과 일할 때 새로 개발한 장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처음 다루는 공정이기 때문에 본사와의 공정 결과 매칭이 첫 번째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CE분들과 함께 공정 결과에 대해 리뷰하고 차이가 있을 때 어떤 하드웨어 변경점이 공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분석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레시피 스플릿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원인을 분석해 나가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 직무의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오늘 저 정말 횡재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인데 영어에 대한 질문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말 오래오래 영어를 공부하고 배웠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 모두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분들은 업무하시면서 얼마나 영어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한지 너무 궁금한 포인트 같아요. 어느 분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까요?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성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성님 업무에서 영어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 질문은 제가 입사 전에도 진짜 많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영어는 매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신입분들은 생각보다 영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자신의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사내 영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를 하시면서 또 영어를 사용하시게 되고 또 점점 익숙해진다는 말씀 같네요. 네, 저도 아직 부족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민님, 공정 엔지니어는 언제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일단 영어는 메일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팀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다르겠지만 고객사 공정 이슈가 생기면 본사 엔지니어로부터 이슈에 대해 조언을 듣거나 직접적으로 출장을 오는 등의 도움을 받아요. 이런 과정에서 리딩, 라이팅은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회의도 자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사 공정 엔지니어들과도 영어로 정말 많은 대화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업무에도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원어민이 아니라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조금씩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감을 갖고 본인 의사를 잘 표현하고 노력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영어 실력도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외국계 기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태정님, 저희도 얼른 영어 공부하러 가시죠. 네, 그럼 우리 스터디라도 한번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또 외국계 장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외국계 기업하면 조직 문화가 또 하나의 큰 메리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플라이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생생한 의견을 패널분들께 한번 요청해 볼까요? 그럼 지연님께 팀 분위기 혹시 어떤지 솔직하게 찐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찐으로 솔직하게요. 네, 팀원들께 꼭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면 아무래도 딱딱한 분위기가 잡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정말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고 느낀 게 예를 들어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 이제 더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저보다 경험도 훨씬 많으신 선배님들이 저를 이제 후배로서 대해주시기보다는 코워크로서 존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외국계 회사는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네, 후배를 아랫사람이 아니라 동료로 생각한다는 말씀 같은데요. 혹시 신입사원분들도 자유롭게 본인 얘기 막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맞나요? 네, 당연히 오히려 신입분들이 의견을 내시면 더 좋아하시고 칭찬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의견에 제약이 없고 또 편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업무 능률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로운 환경 저 역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지민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지연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다른 회사를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장비 이슈가 생겼을 때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평적인 분위기고요. 다만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본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혹시 뭐 부서 분위기가 약간 개인적인 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네, 수평적이긴 하지만 선후배 또는 동료들 간에 서로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요. 팀 빌딩 활동들도 여럿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개인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팀빌딩 활동 얘기하시니까 저는 회사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이벤트들이 또 기억에 남는데요. 혹시 패널분들의 기억에 남는 회사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주성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에버랜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라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에버랜드에서 매년 가족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유명 연예인들도 초청 가수로 볼 수 있었고 모처럼 놀이기구도 탈 수 있는 행사였는데 이날만큼은 모두 형동생 하면서 재밌는 하루를 보냈어요. 얼른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또다시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패밀리데이 말씀이시군요. 팀원들과 형동생 하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니 어플라이드의 수평적인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주성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패밀리데이 때 AOA나 걸스데이 같은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을 봤던 아련한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회사 인싸들이 모인 펀팀이라는 TF팀을 통해서 직원들이 즐기실 수 있는 뻔한 이벤트를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춘 어플라이드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 기업답게 직원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담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주성님, C 직무의 경우에는 입사 후 장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성님의 경우는 어떠셨는지 오늘 시청자분들께 공유해 주시겠어요? 장비 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요. 장비 교육은 해외에서 진행하는군요. 네, 맞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4주 정도 중국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서 장비에 대한 원리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또 실습도 해보고요. 어떻게 트러블 슈팅을 하고 설비를 유지보수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들이라 많이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팹에 들어가서 장비를 처음 봤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무작정 많이 보고 듣기만 했었는데요.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장면들이 이해가 되고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접 장비를 보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업무를 배우실 때나 혹은 트러블 슈팅을 할 때 교육받은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민님, 공정 엔지니어 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으시나요? 네, 공정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입사 후에 기회가 되면 산타클라라 본사에 가서 2, 3주 정도 공정 교육을 받아요. 본사 팹에 있는 장비에서 고객사나 시장의 요구에 따른 공정 개발이 이루어져요. 교육 기간 동안 본사 인원 1명을 제 버디로 정해주고
실제 장비를 만져보기도 하면서 에피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는데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또 해외 교육도 들을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산타클라라에서 받는 교육이라니 얘기만 들었는데도 벌써 미국에 있는 기분이에요. 네, 부러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 생각나는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어플라이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기초 지식부터 다른 팀의 공정 지식, 그리고 파이낸스, 소프트웨어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추가로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회사 생활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주성님, 지민님, 팁 정말 두 분의 교육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세션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또 많이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어플라이드 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연님, 어플라이드 복지 중에 가장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복지 혜택인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회사에서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저도 작년에 집을 구할 때 되게 유용하게 이용을 했어요. 원금 또한 1년 거치 4년 상환 제도라서 사회초년생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복지이기 때문에 다들 입사하시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라이드에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차량 구매 시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특히 신입사원분들께서 많이 애용하는 제도입니다. 네, 저도 입사하자마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를 이용했는데요. 패널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성님의 베스트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가장 매력 있는 베네핏은 ESPP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 재테크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 어플라이드 주식을 임직원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입사할 때 30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 한 4,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주식이 오르니 자연스레 애사심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입사하면 ESPP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4배에서 5배요? 주성대리님이 직장을 취미로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ESPP가 생소하실 시청자분들께 추가 설명 드리자면요. 나스닥에 상장된 어플라이드의 주식을 할인된 임직원가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특징적인 제도이고요. 실제로 저희 직원분들 80% 이상의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외에도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플라이드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부터 디벨롭먼트까지 정말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분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영기님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순서를 진행해 볼까요? 이번 라이브 채용 설명회의 하이라이트, 패널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팩트체크 밸런스 게임 시간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고민하실 만한 내용들로 준비해봤습니다. 밸런스 게임 모두 아시죠? 네, 패널분들께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2가지 상황 중에서 좀 더 본인이 선호하는 답을 선택하셔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A 또는 B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연습 게임을 먼저 한번 하고 진행해 볼까요? A, 핫 양념치킨 대 B, 바삭 후라이드 치킨. 하나, 둘, 셋. 네. 주성님, 지민님 후라이드 들어주셨고요. 지연님께서는 핫 양념치킨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지 둘 다 먹고 싶네요. 네, 저도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전 신청 시에 이 밸런스 게임에 같은 질문에 답을 해주셨는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지 확인한 후에 사전 설문 결과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A. 학점이 높지만 대외 활동이 없는 지원자 대 B. 학점은 낮지만 대외 활동이 많은 지원자. 패널분들의 선택은요. 하나, 둘, 셋. 고민을 하시는데 네. 다 두 들으셨습니다. 분이 A, 한 분이 B를 들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전 설문의 결과를 한번 공유해 주세요.
네, 사전 설문 결과 79%의 응답자분께서 B, 대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 주셨습니다. 자, 그럼 패널분들께서는 왜 이런 답변을 고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A를 선택해 주신 지민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A를 선택했는데요. 일단 학점이 높으면 아무래도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학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학점이 성실성의 지표라는 답변을 주셨네요. 학창 시절 때 정말 모범생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B펜 말을 들어주신 주성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학점이 높은 게 성실의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외 활동이 많다는 건 주체적으로 뭔가를 성취해 이뤄 나간 거잖아요. 자신이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생활도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제 경험에는 지원자 개개인의 상황, 또 채용 매니저님의 성향에 따라 선호도가 크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어느 한 곳이 꼭 좋다라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학점이 다소 낮더라도 결국 회사는 동료, 고객과 일을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인다면 분명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외 활동이 반도체에 유관한 경험이면 더 좋고요. 반대로 학점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점수보다도 내가 관심 갖고 들은 수업이 어플라이드 지원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설득력 있게 작성해 주신다면 너무 좋은 이력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널분들의 의견과 함께 태정님께서도 평소 채용 경험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수치화된 경험의 양과 점수보단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뜨겁게 밸런스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A. 스피킹 점수가 높은 지원자 대 B. 토익 점수가 높은 지원자. 자, 패널분들의 선택은요? 하나, 둘, 셋. 네. 패널분들께서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전 설문 결과 먼저 공유 드릴게요. 대다수의 응답자분들께서 A, 스피킹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패널분들과의 선택과도 유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성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 주셨는데요. 혹시 먼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매일 영어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 또 매뉴얼이 모두 영어다 보니까 토익이 높은 지원자가 업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어 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영어 매뉴얼 숙지하는 부분에서 기본기인 토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지연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IC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현지 엔지니어와 함께 협업하여 이제 셋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스피킹 점수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어플라이드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꼭 갖추고 있어야겠네요. 네, 물론 저희가 영어 테스트와 면접 전형에서 영어 질문을 통해 이 부분을 또 확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자소서 항목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500자 채워 제출하는 지원자 대 B. 1000자 꽉 채워 제출하는 지원자. 패널분들의 선택은 어떠한가요? 하나, 둘, 셋. 이 부분에선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전 설문 결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문 결과 65%의 시청자분들께서 간결하게 요약하는 것이 더 좋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결과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가 서로 비슷비슷해서 더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A를 선택해 주신 지연님께서 왜 A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플라이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글자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글자 수에 연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내용의 요점을 흐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점만 간결하게 쓴다면 500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연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두 패널분들은 그래도 1000자 다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들은 사전 답변 결과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지식이 많지만 의견이 아예 없는 신입 대 반도체 지식은 없지만 의견이 다양한 신입인데요. 사전 설문 결과가 B가 73%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지식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내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다 좋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밸런스 게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선배 엔지니어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함께 소통하니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Q&A 세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순서는 채용 설명회에 참가 등록해 주신 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핵심 질문들을 모아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본 방송을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정하여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질문들이 아주 뜨겁게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앞서 설명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질문 위주로 주로 선정하여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정님 먼저 첫 번째 질문 공유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비사에 비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의 장점 또는 강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글로벌 넘버 1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8대 공정 중 대부분의 공정 장비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패널분들 중에 지연님은 어떤 부분이 어플라이드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도체 업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어플라이드는 WPDN이라는 여성 인력 지원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기업이에요. 전 세계 여성 엔지니어 분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져요. 또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여성 인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다는 점 또한 어플라이드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연님 말씀을 듣고 나니 또 여성 엔지니어 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어플라이드에 조인하고 싶으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도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희 채용 공고를 보시면 기계전자, 화학공학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전공자 우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현직자분들 아무래도 생생한 이야기 들으시면 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민님께서 화학공학과를 전공하셨는데요. 화학공학도로서 근무하시기는 어떠신가요? 네, 제 경험으로는 화학공학과에서 근무하기 괜찮습니다. 네, 학과에서 들었던 반도체와 재료 관련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공 분야가 아니라 어플라이드와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화학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저희 팀에 저 포함 2명 있습니다. 2명이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채용 관련 사전 질문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입사 일자나 근무지, 또 어플라이드 장비 관련 정보, 그런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태정님께서 한번 정리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공채를 통해 2021년 12월 이후부터 근무 가능한 CE 엔지니어 분들, 2022년 2월부터 근무 가능한 PSE 엔지니어 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또 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면접 부서 및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개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종 입사 후에 근무하시는 부서는 이제 고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만 부서별로 국내외 출장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어플라이드 장비 관련 정보는 공식 채용 홈페이지 상단에 채용 정보, 제품 및 기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입사 후 CE에서 PSE로의 직무 이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영기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플라이드는 임직원분들의 역량과 커리어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잡 제도를 통해서 CE에서 PSE, 또 PSE에서 CE로도 직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규정과 기준은 입사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기님.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비 어플라이드인 분들의 생생한 라이브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이야기 나눴던 내용 외에 이번 어플라이드 채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질문들도 간혹 눈에 띄었어요. 네, 보람찬 순간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혹시 PS이나 CE 분들께서는 어떤 직무의 매력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지민님께서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느끼는 PS의 매력은 지루할 틈이 없다는 점이에요. 일단 본사에서 개발한 공정을 고객사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디바이스 요구사항에 맞추어 공정을 다시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또 이미 최적화된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 개발을 하는 고객과도 디스커션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공정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지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의 공정을 다루는데도 정말 많은 기술력과 또 공정 지식이 필요한데요. 또 새로운 공정까지 개발하신다고 하니 넘버원 반도체 장비 기업인 어플라이드에서 정말 가능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저는 CE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직무의 매력 포인트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 한 대가 이제 저희 집 거실보다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토록 큰 장비를 어떻게 인스톨하고 메인타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현님과 주성님께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느끼기에 CE의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다양한 설비 이슈가 존재한다는 점 같아요. 다양한 설비 이슈 말씀이신가요? 네, 하드웨어 이슈와 공정 이슈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보는 하드웨어 이슈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되지만 해결한 후에 뿌듯함을 느껴보신다면 CE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실 겁니다. 네, 주성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설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본다면 어플라이드 CE 직무 선택에서 오는 만족감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혹시 지현님께서 ICE 매력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IC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매뉴팩처에서 기본적인 조립만 되어 있는 상태로 배송하는 파트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장비로 제가 직접 셋업할 때 느끼는 뿌듯함이라고 생각해요. 우스갯소리로 직접 셋업한 장비들을 보면 제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자식이요? 아, 네. 한 달의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스톨한 장비라서 애착이 정말 크신 건 당연할 것 같고요. 저로서는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 자식. 네, 괜히 지나갈 때 보면 잘 작동하고 있으면 흐뭇하고요.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으면 걱정되고 그럽니다. 아, 네. 잘 작동하고 있으면 흐뭇하고 또 이슈가 생기면 마음 아프고 정말 자식에 빗대어서 표현해 주신 부분이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실시간 댓글 중에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선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CE분들 역량 관련해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역량과 관련한 얘기 패널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연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IC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항상 궁금증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 입사 후에 맡은 장비에 대해 생각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해요. 이때 장비의 구성과 메커니즘, 작동 원리 등을 무작정 외우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자료 검색도 하고 또 직접 탐구하는 것이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플로우 파악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자세가 훗날 이제 장비의 오너 엔지니어로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장비에 대해서 또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겠네요. 항상 궁금증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이해가 잘 됩니다. 다음으로 주성님께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네, 요즘 신입분들을 봤을 때 역량은 모두 충분한 것 같고요. 네, 요즘 신입분들 스펙이 정말 좋으시죠. 네, 맞아요. 스펙이 다들 좋으셔서 저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연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호기심이 많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임독을 많이 본 케이스인데 제 선임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메일 또는 공유 폴더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선임에게 다시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자세가 빠르게 업무를 익히고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정 엔지니어인 지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은 생각인데요. 엔지니어로서 궁금해하는 자세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지민님께서도 궁금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어플라이드의 인싸 선배들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하고 계신 미래 후배님들을 위해 지민님께서 팁 한 가지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바쁠 때도 있고 그렇게까지 안 바쁠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펩 환경이 지금 여기 공개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펩에서 버틸 수 있도록 체력이 좋으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네,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저도 채용 매니저님께서도 항상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춘 후보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지민님 말씀처럼 신입분들이 처음에 펩 환경에 적응하시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체력과 끈기를 갖추셨다면 더 좋은 어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질문이었는데 세 분의 답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내용은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채용팀에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라이브 채용 설명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아직 어플라이드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분들 지연님, 지성님, 지민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지원을 결심할 회심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도 작년에 어플라이드를 지원할 때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채용 설명회까지 보고 계시는 이 열정을 잃지 말고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무려 3자릿수나 뽑는 대규모 채용이니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주성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사하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 서로 이끌어주는 좋은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님. 네, 저희 어플라이드는 제도나 복지가 잘 갖추어진 큰 기업이고 원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주세요. 네, 세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어플라이드의 보석 같은 엔지니어 세 분을 모시고 어플라이드 채용의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원자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어플라이드 대규모 신입 경력 엔지니어 채용 다가오는 일요일 30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니 기한 놓치지 않게 준비 꼭 잘해주시고요. 업계를 리딩하는 글로벌 넘버원 어플라이드와 함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플라이드에서 우리 같이 만나요!